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체코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투자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테레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체코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두 번째 직장에 취업하기 전까지는 줄곧 미국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체코에서 정규 교육을 이수하고 국비 유학생에 합격하여 미국의 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국비 장학생인 만큼 생활비도 지원해주긴 했지만 넉넉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같이 살면서 월세를 나눠낼 사람을 찾았고 저를 포함해 5명의 남녀가 함께 2층짜리 쉐어하우스를 빌려 월세를 나눠냈었습니다. 어떤 국가들의 경우 남녀가 혼성으로 동거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양에서는 꽤 흔한 일입니다. 각자 방 하나씩을 가졌기 때문에 개인 공간도 있었고 거실이나 주방도 쾌적했기 때문에 집 자체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거슬리게 하는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5명의 인원 중 한 명인 한국 남자인 김민이었습니다. 민은 저와 에임이라는 또 다른 동거인에게 지나치게 치근덕거렸습니다. 서양이 남녀가 섞여 노는 문화긴 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껄떡대는 남자를 괜찮아 하는 건 결코 아니었어요. 당연히 미국이든 한국이든 노골적으로 여자와 사적으로 엮이고 싶어하는 티를 팍팍 내는 남자는 불편했습니다. 그가 바람둥이에 밥 먹듯이 클럽에 가 여자들과 노는 남자라 더 그랬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기 싫은 이유 중에는 이런 성격적인 요인 말고도 다른 요인도 있었는데요. 바로 냄새였습니다. 그 친구가 다가오기만 하면 특유의 냄새가 났거든요. 향수에 섞인 음식물 썩은 내라고 해야 하나요? 대체 어떻게 해야 몸에서 저런 냄새가 나는지 신기했습니다. 쉐어하우스의 또 다른 남학생인 잭이 말하기를 자신의 추측으로는 잘 씻지를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들은 1층에 방을 썼기 때문에 1층 화장실은 잭과 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공동으로 화장실을 쓰면 다른 사람들도 목욕이나 샤워하다 보니 가끔 커튼이나 욕조, 샤워기가 종종 젖어 있을 장면을 목격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잭은 자기가 화장실을 들어오면 샤워기나 욕조가 젖어 있을 때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자기가 쓰기 전에는 말라 있다고 했죠. 또한 전에 살던 하숙집에서는 샤워하는 다른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씻을 때도 많았는데 이 한국인하고 살면서는 단 한 번도 기다려본 적이 없다고 했죠. 게다가 옷도 잘 안 갈아입는지 2주 정도 같은 옷을 입고 다닐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상 냄새가 안 나기도 힘든 상태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향수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겠어요. 여름철에 땀 냄새와 진한 향수가 섞인 냄새를 맡아보신 분이라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잠깐 땀을 흘린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샤워를 계속 안 해서 묵은 땀 냄새와 채취 등이 향수랑 섞이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생활 습관도 컸습니다. 에이미가 빌려준 물건을 그 한국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난 에이미가 직접 방에 쳐들어간 적이 있는데 방 꼬라지가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하더라고요. 바닥에는 휴지와 콜라, 페트병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책상 위에는 인스턴트 라면, 과자 봉지가 가득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젊은 20대 남자 방에서 호라비 냄새와 비슷한 불쾌한 악취가 난다는 것도 경악스러웠다고 합니다. 평소 공동 주방이나 식탁을 이용할 때도 설거지를 잘 안 하거나 먹다 남은 것을 그대로 두고 갈 때가 많아서 게으른 성격이라는 것을 대충 예상했으나 이 정도 수준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해요. 방 안에 있는 끔찍한 냄새도 당연히 그의 몸에 배었을 테니 그런 악취가 날만도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한데 이런 생각을 바꿔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 같이 지낸 지 몇 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나? 다음 날이 시험날이라 긴장된 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목이 말라 잠시 방 밖을 나와 공동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남학생의 방에서 나오는 웬 아시아계 여자와 마주쳤는데 그 여자에게서 한국인 남학생하고 비슷한 악취가 나더라고요. 아침이 됐을 때 그 아시아계 여자는 이미 가고 없었고 넌지시 어제 새벽에 내 방에서 여자가 나오는 걸 봤다고 고백하면서 그에게 여자친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그냥 알고 지내는 한국인 여자일 뿐이다. 차가 끊겼다길래 잠시 재워줬을 뿐이다고 변명했습니다. 진짜 여사친인지 아님 원나잇 상대를 저렇게 변명하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확실한 건 한국인들에게서는 특유의 악취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동시에 두 사람에게서 같은 냄새가 낼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음식물 썩은 내를 한국인 냄새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악취에 너무 괴로웠던 저는 계약이 끝나자마자 다른 쉐어하우스로 옮겼습니다. 그 쉐어하우스에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내다가 뉴욕에 있는 대기업에 취직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생활했죠. 능력을 인정받은 저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사 7년 차가 되었을 때 체코 투자공사의 스카우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체코 회사는 미국보다 임금이 낮아 제 고려사항에는 전혀 없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서 지금 회사에서 받는 연봉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니 좀 흔들리더라고요. 여기에 집안 상황 또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는 체코에서 암투병 중이었고 아버지는 직장과 병원을 오가며 열심히 간호 중이셨습니다. 미국에 있다 보니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마음속에 큰 바위가 들어앉은 것 마냥 무거운 감정이 저를 짓누르곤 했죠. 체코에 가서 어머니 병간호를 하는 아버지도 돕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체코 투자공사로 이직했습니다. 투자공사의 특성상 여러 나라를 상대하다 보니 가끔은 출장을 가기도 했는데 가장 최근에 갔다 온 출장은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서울에서 열린 티월드 페스티벌이었는데요. 체코에서는 한국의 차가 무척 인기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코인들은 차를 많이 마시는 문화권인데 코로나 전후로 해서 한국 차가 주목받으면서 시장이 크게 성장했어요. 코로나 시기 면역력 향상을 위해 비타민C를 포함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차 제품이 각광받기 시작했거든요. 비타민C와 항산화제를 함유한 유자차는 체코인들에게는 무척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체코인들이 차를 자주 마시긴 하지만 유자차는 좀 생소한 편이라 이국적인 천연재료로 흥미를 끈 데다간 유자가 레몬보다 비타민C가 3배 많다는 점 또한 건강에 관심 많은 체코인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히 고흥 유자차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는데 유자차와 생강차 수출로만 120만 불을 달성하더니 2022년 9월에는 체코 풀젠에서 고흥군과 210만 불 수출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풀린 이후에도 유자차의 인기는 여전했기 때문에 카페 체인점들 또한 고흥 유자차와 유자 관련 상품들에 무척 관심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차만 있는 게 아니라 파생 상품으로 케이크 등 디저트류도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유자차가 인기를 끌면서 부수적인 효과로 한국산 녹차나 홍차, 인삼차 등도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지 바이어들 사이에서 한국 인삼 및 홍삼 제품의 품질은 높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아 한국차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수입하는 바이어들과 카페 체인 전문점 대표 등을 대동하고 티월드 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출장 간다고 했을 때 과거 일이 생각나 냄새 때문에 괴로우면 어쩌다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 정작 한국 사람들은 냄새가 별로 안 나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남미나 유럽, 중동 사람들보다 더 냄새가 없는 편에 속했어요. 저는 코가 예민한 편인데 원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나라마다 특유의 체취가 있거든요. 인종의 문제도 있었고 식습관이나 생활의 영향도 컸습니다. 물론 그 체취가 무조건 악취로 느껴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별 상관없었지만 그때 한국인 남학생의 남자가 워낙 불쾌해서 괴로웠거든요.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거였나? 그러기엔 그때 새벽에 본 한국 여자도 냄새가 강렬하던데. 하지만 이런 의문점은 두 번째 날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 과하게 먹는 바람에 배탈이 나 속이 안 좋았던 저는 점심 식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어제 제대로 못 본 부스들을 다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어들과 다른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다 끝내고 오면 잠시 박람회에서 더 둘러보다가 미팅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고흥 유자차 말고 다른 지역의 유자차들도 궁금해 남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유자차 부스에 가서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의자 뒤로 지나가는 남자의 투덜거리는 중국어와 함께 정말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워낙 강렬한 악취였기 때문에 이 냄새를 잊을 리 없었죠. 깜짝 놀란 저는 옆으로 고개를 돌려 지나가는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뒷모습이 비슷한 게 민이 맞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민에게 달려가 어깨에 손을 올리며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는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다가 몇 초 뒤 저를 알아봤는지 놀란 얼굴이 됐는데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는 표정을 어둡게 바꾸더니 저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지만 1년 동안 같이 한 집에서 동고동락했는데 인사도 안 하는 게 섭섭했던 저는 다시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나 기억 안 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라고 말하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가 목에 걸고 있는 명찰을 보고 말았죠. 명찰은 중국어와 영어로 그의 직함과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소속이라고? 그리고 한국식 이름이 아니잖아. 이름이 김민 아니었어? 왕샤오민? 제가 그의 명찰을 유심히 보며 방심하고 있는 사이 그는 저를 밀쳐내며 도망쳤습니다. 황당한 일을 겪은 저는 기가 막혀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후 쉐어하우스를 나간 후에도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던 에이미와 잭에게 영상통화로 이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쉐어하우스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 다르게 에이미와 잭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 유전학자로 일하고 있는 에이미는 공부하다가 의아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인은 A 유전자 비율이 100%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보통 몸에서 나는 채취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로 ABCC11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G대립 유전자와 A 대립 유전자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중 G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지독한 겨드랑이 냄새를 유발하지만 A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G 유전자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냄새가 덜 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G 유전자가 전혀 섞이지 않은 AA 타입 유전자를 가진 비율이 무려 100%였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그녀가 겪은 한국인 남학생은 냄새가 지독했으니 의아했던 것이죠. 하지만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추측상 새벽에 그의 방에서 나왔던 여자도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인이었던 샤오미는 왜 한국인이라고 자신을 속였을까요? 잭은 중국인들의 이미지가 안 좋아 그런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결혼 전까지 계속 쉐어하우스를 돌아다니면 알게 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워낙 불결하고 냄새가 나다 보니 동거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것이었죠. 그래서 일부러 청결하고 깨끗하다고 소문난 한국인으로 자기 신분을 속인 게 아니냐는 것이었죠. 잭의 추리는 꽤 신빙성이 있었지만 진짜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알 길은 없습니다. 아무튼 한국인들도 참 골치 아프겠습니다. 엄한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면서 이미지를 망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